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이젠 다 컸다고 언제부터인가 전화도 없고 문자도 뜸하고 가끔 봐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내 자식이 나를 피하려고 하지?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늘 자식이 부모한테 소홀하다고만 생각하셨다면요. 오늘만큼은 혹시 내가 자식에게 뭔가 서운함을 줬던 건 아닐까? 이 시선으로 들어봐 주세요. 부모님. 이건 당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걱정돼서,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우리가 무심코 하게 되는 몇 마디, 그 말들이 자식에게는 지쳐서 연락을 피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가 이정순입니다. 올해 63세이고요. 자식 셋 키워서 다 출가시켰고 지금은 부모님들과 마음을 나누는 상담 모임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의 사연을 들으며 웃고 울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드리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자식이 연락을 끊는 진짜 이유, 그리고 부모가 바꿀 수 있는 딱 3가지 말버릇, 그걸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걸 바꾸면요.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말 걸고 웃고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 영상이 아닙니다. 진짜로 관계가 회복되는 영상입니다.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은 지금 자식과 서먹한 부모님들께 정말 필요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입니다. 아마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옆집 아들은 주말마다 부모님한테 온다더라. 누구네 딸은 여행도 보내주던데 그 집 아들은 매달 돈도 드린다더라. 그냥 외롭고 허전하니까 자식이 좀 더 챙겨줬으면 해서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 귀엔 그렇게 안 들립니다. 또 시작이네. 나는 늘 비교 대상이고 늘 부족한 자식이야. 그런 자식은요, 다음부터는 전화를 더 미룹니다. 오히려 더 안 오고 더 피하게 돼요. 실제로 어떤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목소리 들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그래요. 언제 올 거니? 옆집 누구는 이번 주에도 왔다던데 너는 너무 바쁘니? 듣다 보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피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어머니는 명절 끝나고 멀리서 올라온 아들이 조용히 밥 먹고 갔다가 다음날 이렇게 톡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엄마, 다음부턴 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정말 기분 나빠요. 밥 먹고도 괜히 죄인 된 기분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건 없는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그냥 섭섭해서 누구 아들은 주말마다 올라온다더라.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자식은 그걸 나는 항상 부족한 자식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부모는 외로워서 자식은 죄스러워서 그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자식 입장에선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남 얘기 말고 우리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나는 그냥 네가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고맙더라. 네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네 얼굴 보면 그냥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 말 한마디에 자식은 엄마가 날 있는 그대로 봐주는구나. 그 감정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부모,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 그때부터 자식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말버릇입니다. 아마 이런 말 한 번쯤은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걸로 힘들다는 소리를 하니? 나는 내 나이 때 애 내 키우면서 일도 했다. 부모님. 이 말 듣는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굳이 내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엄마 앞에선 약한 소리는 하면 안 돼. 어차피 들어주질 않거든. 어느 날 한 자매가 저한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병원 다니고 있다고 했더니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정도 힘들면 세상 사람 다 병원 가야지. 나는 내 나이대에 내 키우면서 일도 했어. 그 순간, 아, 내 마음 얘긴 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스트레스로 위장장애가 와서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다 똑같아. 너만 힘드니? 요즘 사는 게 다 그렇지. 그 정도 못 참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니? 참고 살아야지. 그날 이후 그 아들은 전화는 물론이고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엄마 앞에선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돼. 들어주질 않거든. 부모님.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요. 나는 괜찮았는데 왜 너는 못 버티냐? 이 말 뒤에는 사실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란 뜻도 있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말 속에 있는 마음까지는 잘 읽지 못해요. 그냥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공감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딱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요즘 진짜 힘들겠구나. 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마음고생이 컸던 거네. 이 말은요, 무슨 해결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을 나는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 그 한마디가 자식을 다시 부모 품으로 데려옵니다. 두 번째 말버릇,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참아야지 대신 그랬구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 문을 다시 열게 만듭니다. 엄마가 그 말만 안 했어도요. 저는 지금 엄마 집에 웃으면서 찾아갔을 겁니다. 진짜예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어. 남들 다 다니는 어디 구경 한번 못 다녀봤어. 나는 너 때문에 평생 일만 했어. 처음엔 그냥 고맙다, 죄송하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요? 엄마한테 나는 그저 빚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어떤 자식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엄마가 날 키워준 게 선물이 아니라 청구서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들은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릴 땐 몰랐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엄마가 날 키운 얘기를 할 땐 항상 그래서 넌 지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는 따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키우느라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 네가 결혼해서도 연락 없는 거 보면 내가 뭐 하러 그랬나 싶다. 그 말을 들은 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엄마가 날 키운 걸 후회한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 뒤론 도무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 우리가 그 말을 왜 했는지는 압니다.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했고 그게 내 삶의 전부였어. 그 뜻이었죠. 그런데요, 말이라는 건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들은 대로 남는 겁니다. 자식은 그걸 사랑으로 못 듣고 갚아야 할 빚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그냥 너 키우는 게 좋았어.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거든. 이 말은요, 내 희생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기쁨이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자식은 마음 깊숙이 이렇게 느껴요. 나는 엄마한테 빚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연락이 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기꺼이 전화하고 밥 한 끼 먹으러 오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신 분이구나. 그 믿음이 다시 자식을 부모 곁으로 데려옵니다. 정리하자면 세 번째 말버릇은 이렇습니다. 내가 뭘 못했는지 알아?가 아니라 나는 너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 한마디면 자식은 죄인에서 다시 사랑받는 아이로 돌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네, 그런 생각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셨다는 거고, 그만큼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사랑을 자식이 더 잘 느낄 수 있게 우리가 표현만 조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미 3가지 말버릇과 상황을 하나씩 나눠봤죠. 이제 그걸 딱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부모님 마음속에 제대로 담아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남 얘기보다는 우리 얘기를 해주세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옆집 누구는 누구 아들은 매달 용돈 준다더라.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서운해서 외로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자식은요, 그걸 사랑으로 못 들어요. 그냥 또 비교하네. 나는 늘 부족한 자식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럴 땐요. 너 오늘 전화해서 엄마 기분 좋아졌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하루가 든든하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식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엄마가 날 좋아해 주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린 본능처럼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그 정도는 참아야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나는 너 나이 때에 내 키우면서 일도 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자식은 이렇게 들어요. 굳이 내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구나. 그럴 땐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까지 하겠니. 요즘 많이 지쳤겠구나. 이 한마디면 자식은 부모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조금 아프지만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키우느라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 너 대학 보내느라 나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살았어. 부모님 입장에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말하고 싶어서 꺼낸 말이죠. 근데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엄마가 날 키운 게 후회되는 일처럼 들려요. 엄마 인생을 망친 게 나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땐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는 그냥 너 키우는 게 좋았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그 순간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았던 아이였구나. 그게 마음에 다시 살아나면 자식은 연락하고 싶어지고 웃는 얼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님,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하고 희생보다 사랑을 먼저 말하면 그 자식은 당신 곁으로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다시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말 한마디만 바꿨을 뿐인데 정말 놀랍게도 자식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이건 제가 상담 모임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님이 계셨어요. 자식 셋을 키우고 막내까지 시집 보낸 후엔 늘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드셨대요. 그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얘가 자꾸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 바쁘다는 핑계, 아이 본다는 핑계. 처음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지. 그래서 그 어머님 마음을 고쳐먹고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 엄마 그냥 내 목소리 듣는 게 참 좋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그랬더니요. 다음 날 그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엄마, 어제 그 말 듣고 너무 울컥했어. 엄마가 날 원망 안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구나 싶었어. 그날 이후로는 딸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 날, 딸이 혼자 김밥을 싸서 불쑥 집에 찾아온 날도 있었다고 해요. 또 한 어르신은요,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퇴직 후 집에만 있고 자주 술만 드신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나이 먹고 뭐가 되는 줄 아냐고 해도 그냥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을 걱정이 아니라 이해로 바꿔보세요. 아들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안아주려고 해보세요. 며칠 후 그 아버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빠가 널 보면 좀 마음이 아프다. 너도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넌
잘 살아왔다. 그 아들이 그 문자 받고 처음으로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그날 이후로 술을 조금씩 끊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주말마다 산책도 다니신다고 해요. 부모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옳은 말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그 말이 내 마음을 봐주지 않았다는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만 바꿔주면 자식은 다시 부모 곁으로 옵니다. 진심은 말로 전해질 때 제일 먼저 닿는 법이거든요. 하지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나도 말 바꿔봤어요. 잘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애가 안 변해요. 연락은 여전히 없고 오기만 하면 짜증만 내고 가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자식이 안 바뀐다? 그럼요. 야, 이 썩을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자식이야? 이 말 마음속에서라도 한 번쯤은 터져야 해요. 다신 얼굴 보지 말자. 내가 너 낳고도 진짜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생각 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억울하고 지쳤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순간 이런 말 튀어나온 적 있습니다. 그냥 인연 끊으세요.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죠. 하지만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감정 있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욕했다면 잘하셨어요.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지금 그만큼 당신이 애썼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터뜨리고 나서도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타이밍도 다르고 상처의 깊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내가 한마디 따뜻하게 건넸다고 자식이 바로 바뀌고 당장 울면서 전화 오는 일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오해와 상처가 있다면 그건 천천히 아주 서서히 먼저 지켜보는 부모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 이럴 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자식에게 쓴 마음이 절대 헛된 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자식도 사람입니다. 어른이 된 자식은 이미 자기만의 감정 쓰레기통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부모가 갑자기 덜어주기엔 너무 늦었을 수도 있고 너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자식 바꾸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자식의 반응으로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 그래, 안 올 수도 있지. 그래도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한 건 그걸로도 충분한 거야. 둘째,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내 삶의 가치는 줄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리고 셋째, 혼자서 그 외로움 다 견디지 마세요. 누구보다 나와 비슷한 부모님들, 그분들과 마음 나누고 서로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는 내 편 같은 사람들을 꼭 곁에 두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부모가 너무 자식을 중심으로 살면요, 자식이 뿌리 뽑히면 내 삶도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 전에 하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부모님,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한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서운함의 뿌리는 뭘까요?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고 희생했고 온 인생을 다 바쳤으니 이제는 그 사랑이 조금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그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 마음의 흐름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자식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의외로 자식은 그걸 사랑이 아닌 부담으로 느낍니다. 부모는 마음을 주고 싶은데 자식은 내가 못 받으면 죄책감이 쌓인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면 그 대상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자식은 이런 말을 해요.
전화하면 엄마가 또 너는 왜 맨날 바쁘다는 말만 하냐 하실까봐 그냥 안 걸어요. 문자 하나 보내도 너는 맨날 이모는 챙기면서 나는 뒷전이더라. 그런 얘기 들을까봐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자식은 도망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그 무게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의 사랑은 부담과 채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 우리도 자식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애 키워봐야 내 마음 알지.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때 되면 다 알게 돼. 그 말 정말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진심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자식이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부모가 이 세상에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식은 땅을 칩니다. 왜 그때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몰랐을까? 왜 아빠가 그 말했을 때 내가 그저 넘겼을까? 그 후회는 진짜로 자식 가슴에 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그게 사람 사는 겁니다. 누가 나빠서도 누가 잘못해서도 아니라 세상이, 관계가 원래 그렇게 서툴고 늦게 철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상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그 늦은 후회가 오기 전에 서로 다가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서운한 그 마음에서 천천히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부였던 세월이 10년, 20년, 평생인데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자식에게 내주고 살면 결국 내 감정도 내 평온도 자식 손에 쥐어진 채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첫째, 자식의 말투나 반응 하나에 내 하루 감정을 맡기지 마세요.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그날 하루를 망치지 마시고, 아, 오늘은 조용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둘째,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그냥 나로서의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가령,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본 게 언제였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전에 즐기던 음악, 해보고 싶었던 뜨개질, 동네 뒷산 산책,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자식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자식에게 쓸 말보다 내 삶에 쓸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애가 왜 연락이 없지?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댈까? 그 걱정이 드는 순간 그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나는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서운함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부모님, 자식은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모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나는 자식한테 너무 집착했던 걸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자책이 드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그건요, 당신이 너무나 오래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며 그 감정을 돌아보고 표현을 바꿔보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완벽하게 철들 순 없죠. 하지만 부모가 먼저 한 발 양보하고 자식이 천천히 따라오는 그 순간들이 가족을 다시 연결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마음에 딱 와닿은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자식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고 당신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영상은 지금 자식과의 관계로 마음 아리하고 계신 부모님, 표현 서툰 자식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어쩌면 누군가의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먼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제가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저랬는데 이 말 꼭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다 싶으셨던 순간 있으셨다면 그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곳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 당신의 삶의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 진바람 지혜길입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